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미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전환 속도가 너무 느려 목표에 훨씬 미달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네바다주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연방상원 다수당을 지켰습니다. 미국의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저널리즘,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육학이 가장 후회되는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일요일 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미식 축구 선수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시간 넘는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행동을 억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동맹 보호를 위한 미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활발하게 경쟁하되 정면 충돌은 원치 않고 있어 절대적으로 신냉전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를 이끌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발리에서 3시간 넘는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경쟁은 하되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 새로운 대화와 소통, 협력을 시작하기로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획기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인 듯 공동회견이나 공동성명 없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홀로 회견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동맹들을 지키기 위한 추가 방어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중국에 직접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o President Xi Jinping that I thought they had an obligation to attempt to make it clear to North Korea that they should not engage in long-range nuclear tests. And I made it clear as well that if they did, they, meaning North Korea, that we would have to take certain actions that would be more defensive on our behalf. 더 방어적인 추가 조치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 역량을 추가로 강화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해 중국의 억지 능력이나 반응이 미흡한 것으로 느꼈거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시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에 신냉전을 초래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믿는다면서 양국은 활발하게 경쟁할 것이지만은 정면 충돌을 원치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absolutely believe there need not be a new Cold War. I've met many times with Xi Jinping, and we were candid and clear with one another across the board. And I do not think there's any imminent attempt on the part of China to invade Taiwan. 대만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계획이 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에게 대만 문제는 침범당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레드라인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혀 뉘앙스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촌이 안보와 경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미중 양국이 지나친 경쟁으로 정면 충돌에 신냉전을 초래하는 일은 피해야 하고 새로운 소통과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6천억 달러 대 연간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토니 블랭컨 국무장관을 곧 베이징에 파견해 새로운 대화와 소통 협력을 다시 여는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충돌이 우려됐던 미국과 중국이 두 정상의 파워 확보를 계기로 새로운 대화와 소통, 협력의 문을 열기로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에서 경유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 목표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가 경고했습니다. GM과 현대, 기아, 토요타와 폭스바겐 등 4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느리게 진행하고 있는 반면 그때까지 엄청난 휘발유, 경유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보여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는 역부족이라고 그린피스가 지적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2030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들도 상당수 자동차를 바꿀 시기를 맞으면 값비싸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 조치를 포함시켜 놓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현대 기아차, 일본의 토요타, 혼다 등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북미 지역 조립 생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새 전기차 구입 시 $7,500의 세제 혜택을 이용할 수 없게 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현대 기아차의 경우 미국 내에서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새로 세우기로 발표했으나 내년 초에 착공, 2025년 준공과 양산 시작이어서 그때까지는 시장을 많이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국의 GM, 일본의 토요타, 독일의 폭스바겐 등 미국 시장에서 40%나 차지하고 있는 4대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전환이 너무 속도가 느려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CBS 뉴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GM은 휘발유, 경유차의 생산을 중단하는 시기를 203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아직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2040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아 자동차는 2045년에다 휘발유, 경유차의 미국 내 생산을 중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로 재미를 보았기 때문인 듯 100% 전기차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국 내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는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CBS 뉴스는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자동차 회사들은 그 도중에 엄청난 양의 휘발유, 경유 차량을 만들어 시중에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연소 자동차 엔진의 거품이 터져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미 업계에서는 2050년까지 앞으로 25년 동안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들이 3억 1,500만 대나 쏟아지고 지구촌 전체에서는 6억 4,500만 대에서 7억 7,800만 대나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잉 생산에 따른 연소 엔진 거품이 터져버려 자동차 시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그린피스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처해 에너지를 전환하려는 인류의 목표가 달성은커녕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할 것으로 그린피스는 우려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네바다주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연방상원 다수당을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당일부터 4일에서 5일이나 지속된 접전 끝에 애리조나에 이어 네바다의 연방상원 의석을 수성해 12월 6일 조지아의 결선 투표와 상관없이 상원 다수당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공화당의 레드웨이브를 막판에 완전 잠재우며 연방 상원 수송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고 향후 2년 동안에도 전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일부터 4, 5일이나 지속되던 애리조나와 네바다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 개표 결과 두 곳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자리를 지켜 민주당의 연방 상원 다수당까지 유지시켰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이 미국민들을 위한 민주당 정책을 지지한 반면에 마가 공화당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만들기 운동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emocrats will have a majority in the Senate and I will once again be majority leader. 민주당은 특히 거의 빼앗길 뻔했던 네바다주에서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상원의원이 토요일에 극적인 역전 드라마 역전승으로 자리를 지킴으로써 연방 상원 다수당 수성까지 확정지었습니다. 마스토 상원의원은 개표 초반부터 공화당의 애덤 락사알트 후보에게 밀렸는데
네바다에서도 인구가 많은 라스베이거스와 르노 지역에서 우편 투표의 지지표가 쏟아진 덕분에 15,000표 열세를 1,000표 차이로 따라붙더니 토요일에는 6,500표 차이로 뒤집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하루 앞서 12일에는 애리조나에서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친트럼프파인 공화당의 블레이크 메스터스 후보를 52대 46%, 13만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원의석 50석을 확보해서 12월 6일 조지아주의 결선투표 승패와 상관없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12월 6일 조지아주 상원선거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라파엘 워넉 상원의원이 공화당 허셀 워커 후보를 꺾고 승리하게 되면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은 51대 49로 오히려 강화됩니다. 워넉 상원의원이 패하더라도 연방 상원은 현재와 같이 50대 50의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연방 하원 탈환에 근접해 있으나 14일 현재도 21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과반인 218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204석까지 지켜 다수당을 상실하더라도 면돈날 차이 의석수로 좁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순방 외교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민, 미국을 위한 민주당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try to get as much done as we can to continue to fulfill the agenda. 바이든 민주당이 개표 막판에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연방 상원 다수당까지 수성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칩스법 등 기존의 민주당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이 확정되더라도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진보적인 판사들을 지명하고 인준하며 민주당 정책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일부 끌어들이기 위해 초당적인 타협안을 가미해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전공을 살려 취업하더라도 이과 졸업생만큼 연봉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문과 전공자들은 취업의 현실 앞에서 후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1,500명 이상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언론, 사회학,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이 가장 후회되는 대학 전공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취업 전망이 좋고 초봉이 높은 컴퓨터공학, 범죄학, 간호학, 경영학, 금융학 전공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학사학위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고교 졸업자보다 84% 더 많은 수입을 올리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공 분야별로 수입과 만족도에 있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학 학위를 가진 구직자들의 44%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후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직 사이트 집 리크루터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1,500명 이상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저널리즘,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육학이 가장 후회되는 대학 전공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집 리크루터의 수석 경제학자들은 학생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문학 분야에 끌릴 수 있지만 졸업하면 취업과 급여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을 후회한 졸업생 중 대부분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컴퓨터공학이나 경영학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같은 스템 분야와 건강, 비즈니스 전공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리크루터에 따르면 평균 연봉이 거의 10만 달러인 컴퓨터 전공자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학, 공학, 간호학, 경영학, 금융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사학 또는 저널리즘 전공자는 평균적으로 평생 340만 달러를 벌지만 화학공학은 497만 달러, 항공우주공학은 469만 달러, 생물학은 458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인문계 전공 지원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자료 분석 결과 역사학, 영어, 종교학의 지난해 졸업생 전체 규모는 2000년대 초반 전성기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졸업자는 지난 10년 동안 2배가 늘었고 간호, 운동과학, 의학, 환경, 공학, 수학, 통계학은 모두 최소한 50%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